링 비디오 https://downsub.com/물음표 URL 등호 https://www.youtube.com/watch 물음표 v 등호 밑줄 UWMND ELV7U 아냐 이건 다 거짓말이야. 소방차와 경찰차의 소동에 휩싸인 집 앞 거기에 그녀는 앉아 있었다. 엄마 친구는 완전히 의기소 침해졌어. 나는 그녀가 대학을 졸업했지만 그 불쌍한 모습에 한치의 동정심도 가질 수 없었어. 명문 대학을 졸업하고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으로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의 결과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나입니다. 매일 아침 남편과 딸을 위해 준비하느라 애쓰는 주부입니다. 제 딸 여자 이름과 막 선배가 되었습니다. 올해 4월 유치원생이고 우리가 고른 백팩을 애틋하게 바라보는 그녀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날을 꿈꾸며 내 남편 조셉은 원래 어린 시절 동생의 형이었고 3살 선배였던 그는 우리 딸을 마음속 깊이 사랑하고 헌신한다. 하루는 쉬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그는 훌륭한 아빠입니다. 우리 평범한 가족은 큰 어려움 없이 행복한 삶을. 최근 누군가가 우리의 평화로운 삶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한나 좋은 아침입니다. 여름의 잔재가 사라지기 시작한 9월 말 아침입니다. 딸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던 길에 뒤도 돌아보지 않는 냄새나는 목소리에 막혔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어. 루시. 엄마야. 아기띠를 안고 있던 오른손으로 루시를 꼭 안고 있던 루시 엄마. 내 딸의 반친구와 왼손이 작은 아들과 얽혀 있고 게다가 2명의 아이가 더 있었습니다. 아침에 억압받는 많은 사람들의 진정한 어머니. 그녀는 웃었습니다. 와우, 너무 어린 사람이 너무 우울해서 기분이 나빠요. 무엇 돈 때문에 고생하고 있겠지. 그렇지, 너랑 달리 19살에 아이를 낳고 결혼한 건 내 잘못이야. 난 내 인생을 잘 계획했고 교육도 받았고 아이들도 나를 질투하지 않았어. 돈이 너무 부족하다면 어떡하지? 이제 여자 이름은 유치원생이니까 일자리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을 고용할 낮은 교육 수준과 조혼을 잊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근거 없고 비열한 가정이 나를 덮치게 놔두었기 때문에 내 무관심한 반응으로 인해 그녀는 내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 그냥 무기력한 청춘인데 그 사람은 전혀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5시간 좀 봐. 너와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어. 자, 루시 일방적인 의견을 풀고 가자. 상큼한 표정으로 떠난다. 남겨두고 주의. 동정어린 시선에 한숨을 쉬었다. 반년 전 내 딸이 유치원 수석이 되어 루시와 같은 반에 있게 되면서 시작된 끔찍한 아침이다. 유치원에는 수업이 많고 내 딸과 루시는 같은 반에 있었다. 같은 학교에 가본 적이 없어서 루시네 엄마와는 별로 얘기도 안 했는데 루시네 엄마가 좀 까다롭다는 말만 듣고 새 학년 첫 학부모 참관일에 루시 엄마가 웃으면서 나한테 넌 꽤 어리구나라고 물으셨어요. 너 한나 몇 살이냐? 난 25살이야. 25 큰 소리로 외치는 드류가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엄마들의 시선을 봐봐. 너 시끄럽구나. 그런데 너무 놀랐어. 19살 때 여자 이름을 낳았다는 거야. 그렇지, 그래 맞아. 부끄러울 게 없다고 솔직하게 대답했더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빤히 쳐다보더라. 와우, 정말 대미르인 것 같은데 촌스러운 말에 충격을 받은 게 꽤 있지 않나. 그녀가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고맙게도 몇몇 엄마 친구들은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하여 나를 그 상황에서 끌어내었지만 루시 엄마는 나를 볼 때마다 19살에 임신하고 결혼한 느슨한 소녀를 보러 갈 수 없었던 그 여자를 보았습니다. 대학 조혼과 임신으로 인해 무식한 가난한 사람, 취직도 못하는 무식한 사람네 식으로 온갖 비하하는 말을 퍼붓곤 했다. 내가 19살에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은 사실이었지만 모두 그녀의 터무니없는 상상이었다고 바로잡았다. 그녀는 여러 번 그랬지만 그녀에게 19살에 아이를 갖는 것은 교육을 받지 못한 것과 임신으로 인해 결혼한 것과 같은 불변의 방정식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녀는 나보다 거의 10살이나 많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존경할 만한 직업을 갖고 있고 제대로 된 남편과 5명의 자녀를 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나처럼 괜찮은 삶을 사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루시. 나를 공개적으로 비하했기 때문에 다른 엄마들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6살과 25살이 되는 것은 드물고 예전에는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피했습니다.
나에게 새로웠고 솔직히 마음이 아팠다. 유일한 위안은 내 딸이 아기였을 때부터 나를 알았던 내 친구들이었어. 딸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면 우리가 당신을 위해 말해야 할까요? 그들은 나를 위로하고 옹호해 주었습니다. 나는 감사했지만 원하지 않았습니다. 내 친절한 루시 엄마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건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지만 몸과 마음이 솔직해지려고 노력한 만큼 딸을 유치원에 데려갈 생각에 배가 아프고 아침도 겨우 먹을 수 있었을까. 잘못한 것도 없는 내가 왜 이 억울한 상황에 분개하며 이런 불쾌함을 견뎌야 했을까. 루시는 좋은 여자였고 내 딸과 어른들의 갈등에 끼어들고 싶지 않은 친구였기 때문에 참았다. 그때 어느 주말에 나는 함께 쉬고 있는데 배달인 줄 알고 초인종이 울렸다. 모니터를 보니 다혜에서 마지막으로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저쪽에 서 있었다. 루시의 엄마와 그녀의 5자녀. 나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기분이 좋지 않았다. 내가 어디 사는지 알고 있었나. 집에 없는 척하고 싶었지만 딸 앞에서 무시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 문을 열자마자 딸아이의 긴 손톱이 틈새에 박혀 강제로 문이 활짝 귀찮게 해서 미안해. 쉬는 날은 분명 집에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한나, 무엇을 원하세요? 오늘 밖에 나가야 하는데 남편이 바쁘거든요. 당신은 한가하시죠? 한나, 오후 7시쯤까지 제 아이들을 좀 봐주실 수 있나요? 우리 아이들은 모두 잘 얌전해졌으니 걱정하지 말고 게임을 하게 놔두세요. 나는 그녀의 대담한 요청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초등학교 학교 나이의 아들들은 이미 우리 집 앞에 앉아 조용히 하고 있었습니다. 루시와 그녀의 여동생은 쳐다보았습니다. 나한테 일어나서 손가락 빨고 거의 앉지도 못하는 막내는 침 콧물 범벅이 된 얼굴에 오늘 밤까지 애들을 돌봐주는 건 불가능, 절대 불가능. 이런 상황에서는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 5 아이를 돌보는 건커녕 친한 친구조차 망설일 것 같다. 그건 고문이겠지. 멸시받을 만큼 멸시받고 이제 하인 취급을 받았던 나는 아이들을 위해 조용히 있었지만 그녀가 내 쉬는 날을 침해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제 정신이 무너질 것입니다. 게다가 이곳은 내가 사랑하는 딸, 남편과 함께 사는 소중한 집이다. 그녀의 더러운 발은 여기로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절대로 안 돼. 루시 엄마의 가느다란 눈썹이 꿈틀거리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은 쉬는 날이고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잠시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으나 이내 관자놀이가 욱신거려 옅은 미소를 지으며 평정을 되찾은 딸아. 우리 애들 보기 싫다고 바쁜 척 매일 백수인 건 마치 널 위해 쉬는 날. 난 백수는 아니지만 넌 항상 집에 있는 걸 알아. 부끄러운 거짓말에 그냥 아이들에게 간식과 식사를 줘. 그리고 막내 이유식을 2번 먹이세요. 간식을 가져오지 않은 것 같군요. 이유식은 아이가 하나밖에 없는 미숙한 엄마도 준비해야 하는. 이유식은 할 수 없어요. 아이 하나밖에 없는 미숙한. 조용히 가져가세요. 점점 더 까다로워지더니 뒤에서 남편이 나타났어요. 퇴근하고 집에 있어요. 아빠. 탱크탑 입은 덩치 큰 남자를 보고 움찔했어요. 아빠.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고 어깨를 두드려 주었어요. 미안해요. 늦었어요. 많이 늦었어요. 어젯밤에 통화가 끝났어. 괜찮아.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조이. 아빠는 아내. 남편은 우리 아빠는 소방관이잖아. 멋지지 않니? 내 딸이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아빠 직업을 자랑스럽게 자랑했어. 와우. 얼굴이 일그러졌어. 그녀는 아마도 내 남편이 그녀를 향해 돌아서는 좀 더 단정하지 못한 외로운 사람이라고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부인, 오늘은 가주시겠어요? 제 아내와 저는 쉬는 날을 우리 딸과 함께 편안하게 보내고 싶습니다. 그녀가 실업자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 아내가 집에서 번역가로 일하고 있는데 대학 학위 없이는 전혀 충격받지 않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의 혼란은 내 배경이 그녀의 많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경멸적인 말에 익숙하지만 내 남편은 매우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아내가 작년까지 대학원에 다녔던 몇 가지 사실을 착각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남편이 계속해서 저의 본심을 드러내자 그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저도 같은 말을 했지만 아내는 한숨을 쉬며 한 번도 믿지도 않았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올해까지 당신은 나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맞죠? 왜냐하면 우리는 수업이 다르고 저는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고
부모님은 여자 이름의 유치원 하차 및 픽업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대학에 있을 때 19살에 여자 이름을 낳은 이유는 건강 상태로 인해 얼마나 오랫동안 아이를 가질 수 있을지 불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19살에 아이를 갖기로 한 결정은 수용력 부족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사로부터 아이를 가지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원하시면 최대한 빨리. 저는 중학교 때부터 교제 중이었고 직장도 안정되었고 대학 졸업 후 결혼도 할 예정이어서 부모님과 상의 끝에 아직 아이를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학에서 출산 후 부모님과 시댁의 격려로 다시 대학에 진학했고 그 덕분에 대학원까지 진학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꿈꾸던 직업인 번역가로 일하고 있어요. 특히 제게 딱 맞는 일이에요.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것은 남편과 가족들의 이해와 지원 덕분에 딸이 학업과 직업적 열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설명을 듣고 나서 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제서야 나는 그녀가 생각했던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 앉았다. 창백한 운명이 끔찍할 정도로 끔찍해. 당신은 속이고 나를 무시했지만 그녀의 거만한 말은 그녀의 친절의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메마른 웃음으로 대답해 난 몇 번이나 부정했어. 너의 착각에 완고하게 매달린 건 너였어. 담담하게.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나를 노려보다가 내 남편을 발견하고는 위로하는 듯한 눈빛으로 그에게 아늑하게 다가가려고 했을 뿐이야. 걱정됐을 뿐이야. 한나에 대해 그녀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도와주려고 했지만 이건 정말 끔찍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조셉이 감미로운 목소리로 그의 가슴을 만지려고 할 때 남편이 빠르게 그녀의 손을 치웠어요. 그녀는 정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생각했을까요? 이때 다른 여자의 남편에게서 위안을 찾을 있었다. 그녀의 망상과 추측이 거의 인상적이었다. 남편이 자신감 가득한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으니 아내가 나의 무능력 때문에 괴로움을 당했다는 말이 아니다. 아니, 그게 아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아내가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테니 제발 집에 가세요. 제발 가세요. 아내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죠. 히읗 아내가 잘 지내길 바라는 거 아닌가요? 그럼 가주세요. 어서 가세요. 나갈. 그는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살며시 밀고 그녀를 안내했다. 그녀는 하이힐을 신고 몸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했지만 그 새빨간 페인트가 벗겨졌을 뿐이야. 잠깐, 나 정말 중요한 약속이 있어. 안 가면 곤란해. 내 아이들을 돌보는 건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잔인한 친구인지 우리는 친구가 아닙니다. 그녀의 얼굴은 악마 가면처럼 일그러졌습니다. 남편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루시의 가족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주장을 부인하자 그녀는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야, 들어가게 해줘. 더 이상 시끄러우면 경찰에 신고할게. 경찰에 신고? 미쳤어? 난 다시는 너한테 친절하게 대하지 않을 거야. 너와 내 딸이 유치원에 머물지 못하게 해줄게. 910이라니. 아니 잠깐만요. 엄마. 그들의 미약한 항의와 그녀의 한심한 비명소리는 멀리 사라져 버렸습니다. 비록 하루를 보내기에는 끔찍한 방법이었지만 분명히 그녀를 거부하는 것은 다소 상쾌한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나를 위해 나서서 기뻤습니다. 약속대로 방패와 무기로 루시의 엄마는 내 딸과 나를 유치원에서 더 격리시키려고 했지만 먼저 유치원과 상의하여 교사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큰 아들들이 유치원에 다니기 때문에 그녀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았기 때문에 교사들은 나를 믿었습니다. 친구들도 나를 위해 힘을 모아줬고 그동안 거리를 두던 엄마들도 내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외롭지 않게 친절하게 말을 해줬다. 어느 오후 나를 공격할 공간도 없이 그녀의 집에 불이 났습니다. 루시가 감독 없이 방치된 난로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난로 근처의 종이봉지에 불이 붙어 커튼까지 번지면서 불이 시작되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큰 재난을 막기 위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남편이 불을 끄는 일을 맡았습니다. 네, 아이들 엄마에게 연락하세요. 그는 마지못해 알려졌고 경찰이 그녀를 찾는 것을 도왔고 그녀는 그녀가 있던 카지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아이들을 두고 휴대폰을 끄고 도박을 하러 갔다. 루시는 배고픈 동생을 먹이기 위해 요리를 하려고 했다. 어머니가 하는 일을 흉내냈다.
큰 승리가 곧 다가온다. 루시의 엄마는 자신을 믿고 카지노 기계에 매달렸다. 강제로 떼어내려던 행운은 집이 소방차와 경찰차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고 비로소 상황을 파악하고 창백한 얼굴로 땅바닥에 쓰러진 채 입구에 서 있던 아이들은 이미 아빠와 함께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실을 말했는데 연락이 안 돼서 같이 갔어요. 그녀는 충격에 휩싸여 돌아섰어요. 제가 그냥 육아복을 입은 게 아니라요? 제 잘못이 아니죠. 그녀의 중얼거리는 변명 때문에 저는 그녀의 이미지보다 그녀 자신의 이미지가 더 걱정되어 완전히 역겨워졌습니다. 복지 그 사람 정말 비열한 사람. 좋은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적당한 나이에 결혼하고 아이도 낳았는데 뭐가 진짜 중요한지 몰랐구나. 이런 불쌍한 사람. 내 비꼬는? 루시 엄마가 충혈된 눈으로 나를 향해 맹렬하게 돌렸어. 너. 그녀가 입에 거품을 물며 나에게 돌진하자 근처 경찰관이 재빨리 그녀를 끌어내렸다. 나를 놓아준다. 모두 그녀 잘못이다. 그녀 음모. 나는 비난하지 않는다. 나는 비난하지 않는다. 알았어. 이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자. 경찰서에서 그녀의 거친 비명과 헝클어진 머리에도 불구하고 소동이 일어난 지 며칠 후 경찰관은 효율적으로 그녀를 순찰차에 끌고 루시의 아빠와 할머니가 우리 집에 와서 사과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아이들이 무사히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뭐 아빠는 온순해 보이지만 평범하고 할머니는 꽤 현명하신 것 같아요. 늘 잘생겼다고만 하던 루시 엄마는 사실 좋은 대학도 졸업하고 좋은 직장도 다니고 있었는데 남편이 처음에는 참는 사이에 도박에 중독됐어요. 스트레스 해소자로서 그녀가 교육비와 생활비로 돈을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재정 관리를 나에 대한 그녀의 스트레스가 증가했습니다. 운명에 뒤틀린 끔찍한 우연의 일치였습니다. 그녀는 카지노 방문을 계속하기 위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비밀리에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아이들을 나에게 맡기려고 한 것은 아빠가 일하고 아이들이 쉬는 날에 도박을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일어난 것처럼 아이들을 혼자 도박하러 가곤 했습니다. 이 화재는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녀는 엄마로서 둘 다 최악입니다. 그리고 결국 루시의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고 대신 친할머니는 루시가 유치원에서 할머니와 손을 잡고 엄마와 함께 있을 때 본 적 없는 기쁨을 보여주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안도감을 느꼈고 우리 가족의 삶은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5년 후 평화의 리듬. 이 문구가 마음에 듭니다. 정말 고생했어요. 남편과 늦은 밤 시원한 맥주와 치즈를 마시고 딸이 잠자리에 든 후 영화를 보며 이 영화의 자막을 번역했습니다. 꾸준한 작업입니다. 번역가로서의 명성이 영화와 동화책 분야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되었고 서점에서 내 작업을 보고 영화관에 가니 뿌듯해집니다. 이제 5학년이 된 딸의 엄마는 항상 밝고 멋있어 보여요. 병 때문에 일을 하거나 이상하게 어린 엄마로 체념할 때 이 행복을 놓쳤을 거예요. 이 대사 원문을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 많이 고민했어요. 알겠습니다. 남편은 관대하게 웃으며 항상 들어줄 의향이 있습니다. 그의 끊임없는 지원에 기대합니다.